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월 청약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모두 1순위에서 완판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1순위 청약 마감률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3월 16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주택형은 총 366개, 이 중 331개가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90.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약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 201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69.1%, 2020년에는 68.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약 열풍은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청약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 내 집 마련의 유일한 기회로 불리는 청약. 오늘 월간 부동산 3월 회장에서는 아파트값 눈치보기 장세 속 열풍을 띠고 있는 청약 시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약 광풍 3월 아파트 청약 1순위 마감입니다. 2사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의 발표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물량 공급 예고에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그리고 공시가격 급등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었습니다. 자,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의 차질을 빚어질 걸 우려하면서 신규 분양에 많은 청약 수요가 몰렸는데요. 자, 평론가님, 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 그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청약 열풍이 정말로 뜨거웠던 이유는요. 역시 집값 급등하죠. 근데 이제 대출 규제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께서 청약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미시적으로 보겠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주택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상대로 작습니다. 올해 4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8천 가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 4분기 입주 물량으로는 2012년도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거든요. 그 정도로 입주 물량이 작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개정이 이제 됐는데 개정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은 당연히 이제 청약이 가능했었거든요. 또한 재단청 제약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이러한 규제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성년자인데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재단첨에 대한 규제도 이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무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됨에 따라서 사실 이런 미리 좀 빨리 해놓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시장의 광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 물량이 줄었고 네네.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 집 마련의 압박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고요. 자,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다시피 부동산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게요. 근데 이제 청약은 지금 광풍인데 지금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굉장히 지금 완전히 얼음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무엇이 잘못됐냐. 근데 최근 주택 시장 흐름을 쫙 보시면요, 우리가 이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시가격이 인상됐죠. 그다음에 세금 부담이 늘어났죠. 이러면 꺾이거든요. 꺾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지금 불확실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 부동산에 관한 지금 신뢰성이 잃은 상태에서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택 시장만 그것을 받고서 공공 분양 시장 그걸 안 받는 이유가, 그게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제일 먼저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모든 원인은 시작은 거기서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
등등이 여러 가지로 지금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요. 규제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집중된 게 이제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돌파구가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이제 뭐 재미난 얘기로 뭐 요새 20대 30대는 비트코인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주식에서 그거를 불려갖고 집 사는 게 자기네들이 이제 소원이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청약 열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는 현재 앞으로의 뭐 이 부동산 특히 또 어떤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다.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일 안전 자산은 뭐냐? 아무래도 청약가 밑으로는 분양가 밑으로는 이 집값은 떨어진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새 집에다가 또 광풍의 원인이 되는 시세 차익에다가 절대로 이거는 뭐 내 돈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들 등등을 하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것이 같이 주택시장과 같이 조금 잦아들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거꾸로 이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게 저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장의 주택 부분이 가격이 올랐고 그 가격보다도 좀 더 저렴한 청약 그렇죠.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는 수급 조절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뭐 수급 조절이고 뭐 수급 조절의 아주 큰 지금 성적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게 최고의 악재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청약 시장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자, 그러나 최근 뜨거웠던 청약 단지로 판교, 과천, 서울 강일 지역의 경쟁률이 평균 수십 대 1에서 타입별로는 최고 수백 수천 대 1까지 정말 광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경쟁률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 가점도 높아지고 만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약 가점에서 만점이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 되어야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진정한 넘사벽 점수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실로 청약 열풍의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 4인 가족 기준 청약 가점 만점인 69점도 일부 단지 청약에서는 당첨되지 못하는 우픈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들이 희망이었던 청약시장, 이젠 핫한 곳의 청약 당첨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일지 한번 평론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다. 어렵다.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737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국민 한 2명 중 1명은 사실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청약 통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근데 그 경쟁도 1순위 자격을 갖춘 이제는 자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1,471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순위가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의 4분의 1이 1순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꼴입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이 68.8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인 가구에서 만점이 69점입니다. 자녀 2명, 배우자까지 해서 하면은 본인 포함해서 4명이죠. 이게 20점이고요, 만점이. 40대 무주택 기간 15년 하면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그럼 이게 보면 69점인데 평균이 68.8. 지난해에 청약 평균 패스가. 그러면은 말 그대로 만점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지난해 서울 마지막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히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아까도 좀 거론하셨는데 이때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4인 가구 69점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 시장에서는 굉장히 만약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점이 낮을수록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약의 시장에 있어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청약 열기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청약 당첨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방침이고, 또한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규제로 인해서 청약 당첨이 돼도 문제다라는 일각에서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네. 규제 때문에 청약이 떠오른 건지, 청약 열풍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건지 참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은 거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발단 어디서 시작하냐면 부천의 그 뭐 지식정보타운 때 네네. 굉장히 이거를 촘촘하게 잘 짜놨는데 막 반대를 하니까 3개 단지 뭐 동시에 청약 들어갔죠. 그다음에 뭐 소득 요건 완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조금 뭐 도움을 줄 텐데 그럼 나도 해당돼요.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면 이렇게 청약 수요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뒷단을 못 본 거죠. 항상 부동산은 이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스가 생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들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무주택자라는 군을 만들어서 따로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법으로 지금 다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막아야 되고, 분명히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신 이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규제 이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 뭐 해약하는 물량들 있잖아요. 그러면 해약하는 거 하나 나오면 전국에서 다 꾼들이 모이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 했는데, 즉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 교란 요인을 이제 감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로 조금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짜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누군가는 공정치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된 사람이 이제 부러운 거죠.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진짜로 아주 촘촘하고 공공의 어떤 공익에 맞는 부분들은 따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접근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25번 이상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걷어내는 것도 큰 일이라고 보입니다. 자, 무주택자들의 희망인 청약 시장에 있어서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의 어떤 정책과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급의 물량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양 성수기를 맞은 청약 시장의 열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